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19번째 주제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입니다. 일제강점기 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요. 이 임정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임정은 하나의 주제로 크게 보신 다음에 임정만에 나누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보시는 게 좋아요. 교재 페이지는 봤을 때 19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임정이 언제 생겼느냐. 계기입니다. 계기. 임정의 계기는요. 1919년에 3.1운동을 계기로 19년에 만들어지고요. 임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위치가 상하이다라는 거. 위치가 상하이란 얘기는요. 임정은 초기 노선이 군사보다는 외교 노선 쪽이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임정의 출발 얘기예요. 임정이 19년에 상하이에서 야심차게 출발했다. 자, 근데 교재 보시면은 1번에 나와 있는 게 뭐 여러 개 합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3개를 써놨어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 임정, 그 다음에 한성정부. 주의할 거는 위치는 상하이, 그래서 외교론인데 위치는 상하이 외교론. 근데 문제는 법통은 누굴 이었냐 그러면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건 한성정부를 이었다 그래요. 왜냐면 한성정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박스 보시면 뭐가 있죠? 13도 대표자 회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성을 이쪽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19년에 임정이 야심차게 출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야심차게 출발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위기 시작이에요. 계속 위기예요, 계속. 그래서 임정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게 임정이 활동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국내랑 연락하고 통하는 조직망이에요. 그게 바로 연통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거점을 봤을 때는 교통국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이 있는데 그게 21년도에 일제한테 발각돼서 무너진다고요. 그럼 여기부터 예산이 끊기니까 임정의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쭉 더 무너지다가 23년도에 회의가 하나 개최되는데 그 회의가요. 이른바 줄여서 국대회의라는 건데 이게 국민대표회의라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단독문제 출제가 가능해요. 자, 임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다양한 노선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요. 이런 노선이 있어요. 우리는 싸우겠다. 무장투쟁. 근데 임정이 초반 노선이 외교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상해에 둔 거죠. 상해에다가. 왜냐면 여기는 외국 공사관이 많으니까. 근데 무장투쟁 쪽에서 의문직이란 거죠. 지금 4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무장투쟁 쪽을 우리가 창조파라고 하고요. 창조파가 임정의 국대회의 개최를 요구하고요. 임정을 깨고 다시 만들 것을 요청을 해요. 대표인물이 신채우고요. 근데 반대쪽에서는요. 임정을 어떻게 깨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금씩 수정해 보는 건 어떠냐. 그게 바로 이제 개조파라는 겁니다. 있는 상태에서 조금 수정을 해보자.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싸우더라. 이게 국대회의 얘기예요. 시험에선 단독 문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창조파도 나가고 개조파도 나가고요. 네, 싸우다 둘 다 나갔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현상유지파라고 하는데 현상유지파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을 모셨는데 이분은 1년 만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임정은 이제 개헌을 갖습니다. 개헌. 그래서 2차 개헌 국무령 체제, 3차 개헌, 그 다음에 국무위원 체제. 근데 이 개헌이 실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임정은요, 이미 엄청난 위기 상태죠. 더 위기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어디 하면 196페이지의 마지막에 헌정 지도 체제까지 얘기고요. 됐죠? 자, 그러면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 던진 거죠. 그게 1931년도. 요 해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사건이 바로 만주사변이고요. 만주사변. 만주사변이 있었던 그 해에요. 김구가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투쟁 단체를 만들어요. 한인애국단. 근데 이게 이제 임정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거죠. 자, 한인애국단 소속의 대표인물이 이봉창, 윤봉길에서 두 분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봉창 의사는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셨지만 뒤에 있는 윤봉길 의사는 성공을 했거든요.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우리 도시락 폭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와, 이거 중국인들이 못한 거를 한국 청년이 해냈다. 그래서 국민당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일본 애들이 쫓아다닐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다녀야 돼요. 그래서 임정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 시기를 임정의 두 번째 시기다라고 해서 이걸 이동기라고 합니다. 이동기.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정착하냐면 1940년에 중경, 충칭에서 정착을 해요. 충칭 정착. 그래서 중경에서 정착한 요거를 우리가 안정기라고 하고요. 여기는 안정화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당을 만든다.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건국강령도 발표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임정의 정규군을 만든다. 그게 바로 한국 광복군이란 거죠.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개헌이 나옵니다. 4차 개헌과 5차 개헌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로 제가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그쵸? 자, 요게 이제 임정이에요. 그죠? 임정을 제가 임정은 임정만에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전체 임정을 묻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서 나눌 때는 상하이에 위치한 임정이 꽤 오랜 기간 상하이에 있어요. 그 마지막 활동이요. 이봉창, 윤봉길 할 때 마지막 윤봉길 도시락 폭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상해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동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요. 충칭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임정 전체를 물은 건지 아니면은 상해기인지 아니면 충칭기인지 이거를 문제를 보고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 대표 문제를 보면요. 대표 문제는 법원직 구급 15년 문제입니다. 법원직 문제. 다음과 같이 임정의 국무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임정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유형 문제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찍었는데 자, 보시면요. 주석이 있고 부주석이 있어요. 김구, 김규식. 부주석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교재 페이지는 197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왜 특이하다라고 하냐면요. 기존의 문제 유형과는 다르게 충칭기 안에서 순서를 물었다고요. 충칭기 안에서. 자, 40년에 4차 개헌을 하는데 4차 개헌에서는 주석제를 도입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45년도에 해방되는데 굉장히 나중 얘기죠. 44년도에 5차 개헌에서 이때 주석에다가 부주석까지 둔다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사료가 의미하는 게 주석과 부주석이 있으니까 이건 5차 개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보세요. 문제는 자, 이렇게 구성됐을 때 사실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넘어가서 보면요. 건국강령, 국내 진입작전,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제가 지문을 3개 묶어볼게요. 1, 2, 3번. 이게 전부 다 충칭기 지문이에요. 전부 다. 마지막에 있는 한인애국단 이거는 상액이니까 당연히 정답에서 빼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안에서 고르라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게 충칭기 안에 순서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연도가 다른 것들. 네. 그래서 주목하시면요. 여기. 자, 건국강령 같은 경우에 40년이 아니라 41년이에요. 나머지는 40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한국 광복군이 증강된다라고 할 때 42년도에 인물이 하나 들어온다고요. 그게 바로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 42년도에 들어와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병력,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임정으로 들어온다는 거.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활동은요. 미 전략정보처 OSS와 함께 국내 정진군 훈련, 이른바 국내 정진군, 이른바 그 이글 프로젝트라는 건데, 네, 요거의 경우에는 임정이 제일 마지막 활동인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정답 고르는 거는 마지막 활동만 잘 찍어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근데 임정 충칭기 안에서 순서 문제 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확인하시고 충칭기 안의 순서를 우리 교재 페이지는 197페이지 순서 내용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재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요. 197페이지, 자, 나머지 다 40년인데, 건국강령 41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 들어온 거 42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낸 진공작전은 제일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거. 그리고 개헌은 40년에 4차 주석제. 그 다음에 44년도에 5차 주석에다가 부주석까지 뽑았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임정은 전체 문제 묻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위치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3개씩으로 나누면 상해, 그 다음에 이동기, 마지막에 충칭기.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는 충칭기 안에서 순서 묻는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이 가운데 연도가 다른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하자라는 거. 네,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주제 몇 번이었죠? 19위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